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속 전화해서 그 가격으로 안 팔린다, 시세를 봐라, 그 가격 팔리겠냐, 계속 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려라. 선생님께 여러 번 연락드렸어요. 집 안 팔리면 어떡하죠? 집을 안 보러 와요. 계속 연락했는데 선생님이 그때마다 이 집 다 팔려요, 3월이면 팔려요, 심지어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3월에 저 매도 계약서 썼거든요. 대표님, 네. 여기는 어디입니까? 네, 여기는 또 저희 수강생분이 아파트를 낙찰받고 단기 매도를 하셨다고 해서 오늘 아파트 구경하러 왔습니다. 여기 팔린 아파트죠? 네, 맞아요. 팔린 아파트고 다음 주에 잔금까지 완료가 되는 매도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팔린 아파트 치고는 도어락도 낡았고 뭔가 막 주렁주렁 매달리는데 네네. 진짜 팔린 게 맞나요? 팔린 거 맞습니다. 팔린 거 맞고 이런 게 좀 약간 후져 보이긴 하지만 이런 거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다. 내부 상태가 괜찮으면 아파트는 팔리게 되어 있고 그런 아파트를 잘 낙찰받는 게 투자의 포인트죠. 그러면 여기는 어느 정도 기간 만에 팔린 거예요? 여기는 명도까지 완료하고 한 2달 정도 만에 계약서를 썼고 다음 주에 잔금을 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부가 궁금하긴 하네요. 2달 만에 팔린 아파트는 어떤 상태인가? 네, 저도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천억부자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닉네임 천억부자고요. 당근자판기 선생님의 경매 수업을 듣고 있는 3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입니다. 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닉네임이 꿈이 되게 크신가 봐요. 천억부자예요, 왜? 제가 원래 100억 부자를 하고 싶었는데 네. 100억 부자 닉네임이 있으시더라고요. 저 이미 100억이 파파님 있으세요. 그래서 더 큰 단위로 올려놨어요, 제가. 아, 그래요? 천억이군요. 네, 맞아요. 목표와 꿈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훌륭하십니다. 요 아파트가 요번에 단기 매도를 한 아파트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이거를 1월에 낙찰을 받고 1월 말에 잔금을 치고 다음 주에 매도 잔금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 들어가서 안에서 인터뷰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단기 매도한 집에 와봤는데 천억부자님은 그럼 원래는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원래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였고요. 와우, 저도 간호사였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네, 후배시군요. 그래서 병원 일을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병원에 다시 돌아가긴 싫어서 다른 일들을 좀 찾아보려고 이제 서울을 왔었어요. 아, 원래는 어디신데요? 원래는 고향이 강원도예요. 아, 강원도에서 서울로 상경하셨군요. 새로운 일을 위해서. 네, 맞아요. 그래서 서울에 왔는데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다가구 전세에 들어갔는데 그 위험하다는 다가구 전세. 네, 맞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게 제가 전세를 뺄 때쯤에 전세 사기를 당할 뻔해가지고 그때 이제 집이 뭐 소송을 하니 많이 이러면서 경매에 넘어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경매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게 당근자판기 선생님의 경매 초급반 수업이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시고 네. 나 공부 좀 해봐야겠다. 너무 몰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내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경매 초급반을 들으신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다가구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전세를 들어가셔서 전세 사기까지 당하신 거잖아요. 네. 그때 느낌은 어떠셨어요? 전세 사기 당하셨을 때. 그때 진짜 눈앞이 캄캄했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쵸. 아무 말도 못 하겠고 주변에 도와달라고도 말을 못 하겠고 혼자 그냥 끙끙대면서 어떻게 하지? 그냥 하루하루 맨날 슬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해서 손실 본 금액이 얼마예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는 거의 전세금의 반 정도 날릴 뻔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소송 준비하고 뭐 이러면서 다행히 그 다가구로 통째로 사겠다는 분이 계셔서 다행이다. 너무 다행히도 전세금을 돌려받았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뻔했지만 다행히도 잘 해결이 돼서 돈은 날리지 않으셨군요. 네. 진짜 다행이네요. 이게 거진 1년이 걸렸어요. 집주인이 1년 동안 제 연락도 고의적으로 피하고 안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팔리니까 저를 이제 전세금을 빼줘야 제가 나가니까 저한테 그제서 연락을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연락이 왔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아파트 단기 매도까지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초급반을 들었던 이유가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들었거든요. 근데 듣다 보니까 경매로 반대로 제가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이제 수업을 통해서 알았어요. 지식을 쌓기 위해서 그냥 공부를 시작하신 건데 네. 아, 이게 돈을 벌 수 있구나 이거 아신 거군요. 네. 그래서 듣다 보니까 저도 공부를 하면 할 수 있겠고 또 돈도 금방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올인원 수업을 바로 들었는데 진짜 거의 3개월 네. 만에 지금 이렇게 매도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좀 궁금해지네요. 얼마에 낙찰 받으셔서 얼마에 매도하신 거예요? 제 낙찰 금액은 3억 5,500만 원이고요. 매도는 3억 8,800에 했어요. 그럼 순수익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법무비도 빼고 은행 수수료도 빼고 저한테 들어오는 순수익이 2,200만 원이에요. 와,
와, 대단하십니다. 3개월 만에. 네. 그러면 이번 아파트를 하실 때에는 본인 투자금은 얼마로 하신 거예요? 제 자본금은 4천만 원 들었고요. 3억 1,500만 원이 대출이 나왔어요. 그러면 4천만 원을 넣어서 2,200만 원을 벌었으니까 수익률이 엄청 높네요. 진짜 높은 수익률인 거죠. 기존에 원래 직장도 다니시고 다양한 일도 해보셨잖아요. 그런 일을 하시다가 이렇게 2,200만 원을 버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냥 로또 맞은 기분이에요, 진짜로. 오. 어디서 2,200만 원이 그냥 갑자기 내 앞에 뚝 떨어진 느낌? 지금 합법 에어비앤비로 외도민도 2개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떠세요? 에어비앤비로 현금 흐름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2,200만 원이라는 매도 차익도 만들어졌고 다음 물건도 또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 전에 사실 서울 올라온 이유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올라왔어요. 취직하려고? 맞아요. 강원도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외롭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바득바득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이 이거보다도 적은 거예요. 이거 외도민 2개랑 경매랑 목돈 벌고 이러니까 제가 굳이 서울에 힘들게 남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 몸은 집으로 돌아가고 네. 아파트는 전국에 있는 걸 대상으로 하면 되니까 맞아요. 새로운 세상을 또 눈뜨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지금 강원도 집에 있는데 그 돈이 계속 들어와요. 외도민으로 들어오고 경매로 목돈 들어오고 이러니까 굳이 제가 서울에서 위험하게 힘들게 있을 필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고 왜 이렇게 이뻐졌나 왜 이렇게 아름다워지셨나 했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네, 소액경매 아파트 단타 하기 전에 혹시 투자했던 경험은 있으세요? 네, 저는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아서 오피스텔도 해보고 주식도 해보고 오피스텔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코인도 해봤고요. 네네네네 웬만한 유행하는 투자는 다 해봤는데 단 한 번도 수익이 나는 적이 없어요. 다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 그리고 돌고 돌아가지고 결국 경매로 오셨는데 경매는 그럼 얼마 만에 돈을 버신 거죠? 경매는 선생님이랑 보고서 쓰는 걸 12월 중순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12월 중순에 보고서 쓰고 일주일 뒤에 바로 낙찰받고 1월 말에 잔금 치고 다음 주에 이제 매도 잔금을 하니까 거진 3개월 하고 6일? 3개월 만에 2,200만 원이란 수익을 만드셨군요. 네. 근데 저한테 와서 배운 건 어쨌든 다 돈을 버셨네요. 그 이상으로 벌었죠. 몇 배로. 합법 에어비앤비도 잘 세팅하셔서 어쨌든 현금 흐름이 나오고 아파트 단타도 매도를 완료하셔가지고 또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고 맞아요. 빨리 고맙다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자주 오래 봬요. 네, 좋습니다. 아까 전에 주식이랑 코인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투자들을 배워서 하신 거예요? 그때는 다 주변에서 이거 좋다더라. 이렇게 그치. 무지성 투자로 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은 결과가 안 좋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제가 이번에 되게 뼈저리게 느낀 게 정말 내가 제대로 안전하게 돈을 벌려면 제대로 배워서 해야지 안전하다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투자를 해야지 남들이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지성으로 투자를 하면 결론적으로 그 결과도 고스란히 다 내 몫이다. 맞아요. 근데 왜 무지성으로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투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그래서 했어요. 그랬구나. 네. 해보니까 어때요? 돈 다 날라갔죠. 망했죠. 힘들게 번 돈들. 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 될 때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30대고 주변에서 경매한다 그러면 좋은 시각으로 안 보거든요. 경매 투자하실 때 뭐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제가 불안했던 건 2가지가 좀 불안했는데 하나는 저도 명도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명도를 당해볼 입장에 놓였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명도가 정말 무서웠는데 이 수업 시간에 이 소유자분들을 대면하지 않고도 명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명도하는 날까지 이분들을 얼굴도 안 보고 전화 한 통 없이 문자 몇 통으로 명도가 끝났어요. 그러셨구나.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막상 하고 나니까 별거 아니라는 걸 느꼈고 또 하나 무서웠던 거는 이 집이 너무 안 팔릴까봐 제가 무서운 거예요. 되게 우울했어요. 내놓자마자 한 일주일 됐는데도 아직 안 팔려요. 이러면서 저한테 되게 우울해하셨거든요. 선생님께 여러 번 연락드렸어요. 집 안 팔리면 어떡하죠? 집을 안 보러 와요. 계속 연락했는데 선생님이 그때마다 이 집 다 팔려요. 3월이면 팔려요. 심지어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3월에 저 매도 계약서 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준에 맞춰서 집만 잘 결정을 제가 하면 다 집은 팔리게 돼 있고 명도도 다 알려주신 대로 하면 위험한 상황 하나도 없이 집에서 문자로 그냥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할 때 되게 막막하고 두려웠던 부분들이 지금은 다 해소가 됐나요? 지금은 완전히 해소되었고 이제는 겁도 없고 그냥 빨리 하나 더 물건 하려고 지금 막 그쵸. 빨리 하나 더 해가지고 빨리 또 돈 벌어야죠. 맞아요. 자, 그러면 안 팔릴 줄 알고 막막했던 그 집을 파셨는데 한번 집 구경을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 신발장이네요. 와, 이게 사이즈가 몇 평이죠? 여기가 전용 84예요. 아, 84제곱미터군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넓은 신발장이 있네요. 근데 제가 이제 딱 느끼는 게 이게 옛날 인테리어가 아니거든요. 이게 뭔가 인테리어를 한번 중간에 하시긴 하셨나 봐요. 네, 저도 이거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었는데 여기 사셨던 분은 경매 넘어가실 줄 모르고 집 수리를 아. 싹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네. 한번 수리를 전체적으로 한 아파트군요. 네, 맞아요. 그렇구나. 그 운이 좋게 이런 걸 잘 사신 거네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터폰을 새로 네. 가셨는데 그러네. 인터폰이 최신식이에요. 제일 비싼 인터폰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서 평생 살 줄 알고 인터폰 교체할 때 제일 비싼 인터폰으로 교체하셨는데 그 덕을 우리 천옥 부자님이 보고 있다.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들어오자마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이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요. 화장실도 다 한번 공사가 된 건가요? 아마 이 소유자분께서 사시면서 한번 싹 가신 것 같더라고요. 좀 오래된 아파트에 중간에 한번 수리한 아파트는 수리를 한 번도 안 한 것보다는 아무래도 좀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 문도 보면은 옛날 문은 아니거든요. 전체적으로 한번 다 손을 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네요. 등 이런 거 다 교체하신 건가요? 네, 맞아요. 제가 내놨을 때 부동산 사장님들이 등만 바꿔도 환해지기 때문에 그쵸? 집이 달라 보인다. 오, 그러네. 20만 원 내고 다 바꿨어요. 너무 잘하셨다. 진짜 등을 바꾸니까 집이 되게 환하고 밝아 보여요. 50만 원 인테리어 비용 쓴 거에 절반을 등 교체에 쓰신 거예요? 네, 맞아요. 좋네요. 아니,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여기 바깥에 보면 여기가 지금 몇 층이죠? 여기가 7층이에요. 7층인데도 나무가 이렇게 있고 뷰가 진짜 좋네요. 저기는 뭐예요? 요 맞은편에 있는 게 학교예요. 초등학교. 아, 그래서 초품화 단지군요. 맞아요. 그래서 학교가 이렇게 바로 보일 정도로 가까워서 더 잘 나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되게 선호하는 동이라고. 아, 이게 초등학교랑 가까워서?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는 이렇게 넓은 거실이 나오네요. 근데 이 아트월이 옛날 디자인인 게 딱 티가 나네요. 이거 보셨을 때 어땠어요? 저 이거 처음 보고 정말 좌절했던 게 이걸 누가 사? 막 이랬거든요. 왜요? 이거 디자인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요? 부담스러워서 요즘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디자인에 너무 생동감이 있는 요즘 이쪽을 다 대리석으로 커버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벽지는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거 그냥 도배하면 끝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처음이어가지고 이것만 보고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이거 사람들이 안 사가면 어떡해. 그치. 나는 끝났다. 백면자판기 말 듣고 괜히 닥친 것 같다 이러면서 울죠. 부엌도 흠잡을 수 없게 되게 깔끔해요. 네, 여기도 보니까 다 그냥 깔끔하게 쓰셨고 좀 오래됐지만 한 번은 교체하신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 교체하신 거예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 들어서 좀 빨리 팔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아, 이게 사실 제가 이 집을 명도할 때 궁금해서 딱 한 번 와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와봤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이거 지금 주셔서 저도 보고 왔는데 이게 뭘까요? 아, 열쇠 꾸러미랑 키네요. 어머. 음식물 쓰레기 키랑. 아, 이 음식물 카드예요? 네, 저 맞아요. 몰랐어요. 자기 집이지만 잘 모른다. 요거는 이렇게 잘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서류는 계약서인가요? 계약서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제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금방 빨리 팔아서 돈을 벌었다라는 걸. 네, 제가 이걸 2,200만 원에 벌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3억 8,800에 팔았다는 걸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직접.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3억 8,800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머, 이뻐라. 되게 이쁘게 알록달록한 벽지가 나와 있는데 어떠셨어요? 처음 이 벽지를 보고? 저는 매도자의 입장으로 봤기 때문에 되게 좌절했어요. 왜요? 너무 이쁘잖아요. 아니, 이걸 누가 살까? 아무도 안 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전체적으로 너무 알록달록하고 호불호가 갈리는 아이들, 애기들 벽지다 보니까 깜짝 놀랐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아트월이랑 그리고 여기에 있는 벽지를 보고 아, 이거 팔게 글렀다 이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어때요?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럼요. 완전 썩어가지고 벽지가 아니라 벽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이런 벽지가 있어도 여러분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도배를 통하면 또 벽지는 금방 교체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도할 때 뭘 중요하게 봐야 누수 자리는 없는지, 그리고 설비나 이런 쪽에 혹시 문제가 생길 건 없는지, 그리고 마루 바닥이라고 하면은 혹시 마루가 깨지거나 둥뿍 파이거나 이런 거는 수리 비용이 또 꽤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루 같은 경우는 깨지면 수리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교체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방은 붙박이장이 이렇게 있네요.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다 하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 네. 전혀 몰랐어요. 이거 다 이 앞에 거 도어를 다 바꾸신 것 같아요, 한번. 그리고 여기도 다
장이 있고 수납 공간이 진짜 많아요. 이렇게 장이 있고 안방 화장실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요. 입주하시는 분은 전체적으로 다 수리를 하신다고 하시나요? 들어오실 분은 본인 스타일을 원하는 게 있어서 아. 그렇게 싹 수리한다 그러셔가지고 그 조건으로 제가 조금 싸게 해드리고 빨리 팔았어요. 잘하셨네요. 제가 수업 중에 선생님께 배운 게 있는데 너무 욕심내서 나만 다 가질러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먹을 것도 남겨줘야 된다라고 맞아요,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 다음 분들 생각해서 조금 더 싸게 해주자라고 해서 팔았더니 좀 더 빨리 팔린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여유롭게 해도 2,200이 남는 거면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궁금한 게 그렇게 싸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사람들은 왜 그걸 안 사고 부동산 제값을 주고 살려고 하는 걸까요? 경매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도하려고 조차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하게 되더라도 몇 번 입찰해보고 떨어지면 그냥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쪽으로 가셔서 인터뷰 계속 해볼게요. 근데 집을 다 둘러보니까 상당히 깔끔하고 저는 괜찮거든요? 근데 왜 이게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실에 이해 안 가는 무늬의 벽지랑 아까 보셨던 방 벽지, 동심의 세계로 가득한 네. 벽지가 저는 이걸 누가 사?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구나. 네. 근데 생각해보면 사실 벽지는 도배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리고 집 상태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컨디션이면 잘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초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초보자였기 때문에 막연하게 불안해서 이런 것들도 다 안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 처음이니까 사소한 거 하나까지 막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한번 해보니까 나중에 또 이 아트월 벽지를 만나도 알록달록한 벽지를 만나도 그때는 어떨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냥 당당하게 협상할 것 같아요. 그럼 벽지 새로 하시고 들어오시면 된다. 근데 성장하셨군요. 네, 훌륭합니다. 사실은 주변에서 경매를 한다 그러면 되게 안 좋은 시각으로 보잖아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없었어요? 일단은 저는 가장 가까운 저희 부모님이 화를 많이 내셨어요. 저 같아도 아니 병원 잘 다니던 간호사 딸이 갑자기 그만두고 그 이상한 유튜브 보고 갑자기 따라다니면서 경매 배운다 그러면 저 같아도 싫어할 것 같긴 하거든요.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뜯어 말릴 걸 아셔서 이거 시작할 때는 아예 말도 못했어요. 몰래. 네. 매도 계약서까지 쓰고 나서 오픈을 했어요. 엄마는 되게 놀라하셨고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해나다니. 너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빠는 매도 계약서를 썼다고 했는데도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되셔가지고. 그럴 수 있죠. 아빠가 걱정하는 그 명도 이런 거 내가 위험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 선생님께 다 배웠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명도 과정 문자를 보여드렸어요,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보시더니 말도 안 하시고 휙 가시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성공이다라고 생각했고, 지금은 시원하게 부모님한테 경매를 오픈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공부하고 다음 물건도 찾고 있어요. 이제 취직하라는 얘기는 안 하시겠네요? 네. 그 전까진 정말 귀에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거 2,200만 원 벌었다 그러고 외도민으로 이제 매월 몇백만 원씩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세요. 다행이다. 방금 문자로 명도하셨다고 했는데 명도 과정에서 힘든 건 없었어요? 명도는 저는 아예 코치님이랑 당사 선생님께 카톡으로 다 여쭤봤거든요. 이럴 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 다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복사 붙이기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고 뭐 궁금한 것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수월하게 잘 명도까지 완료하셨네요. 네. 근데 사실 초보자분들이 이거 보시면 명도가 제일 무서워서 경매를 못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명도 때문에 걱정했었잖아요. 막상 하고 나니까 어떤지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명도를 실제로 하고 나서의 느낌은 별거 없다. 진짜 별거 없다. 막연하게 괜히 걱정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맞아요. 저는 당사쌤께서 알려주신 대로 해서 명도비도 거의 안 들었고 아무런 언쟁 같은 것도 없이 그냥 전날에 딱 정리하고 딱 끝나고 서로 문자로 주고받고 끝났어요. 네, 훌륭한 학생이어서 아마 잘 따라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집을 전체적으로 둘러봤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손대신 게 없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공사도 하셨나요? 원래 제 계획은 인테리어를 하고서 매도를 할 계획이었어요. 그때는 집의 내부를 모르니까 안정적으로 좀 잡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막상 집에 와보니까 집이 생각보다 너무 깔끔한 거예요. 진짜 집 상태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한테 다시 여쭤봤더니 그러면 그냥 청소만 깔끔하게 해서 내놓는 걸로 하자 그러셔서 청소 깔끔하게 하고 등만 좀 바꾸고 그러고 내놔서 팔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테리어 예산 잡은 것도 다 제 순수익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여기 비용이 얼마 들어갔어요? 총 50만 원 들었어요. 50만 원. 네. 이 매도하는 과정에서 제일 힘들었던 거 이런 건 있었나요 혹시? 부동산 사장님들이 계속 전화해서 그 가격으로 안 팔린다. 시세를 봐라. 그 가격 팔리겠냐. 계속 뭐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더 내려라. 저는 이런 말도 들었어요. 아니 입장 바꿔서 본인이 매수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가격에 사실 것 같으세요? 살 것 같아요. 그쵸?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시죠. 되게 부정적인 부동산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일단 경매로 샀다 그러면 무조건 싸게 팔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주인은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내리셨습니까? 안 내리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마 저 혼자 결정하라 그랬으면 제가 내렸을 건데 마지막에 선생님께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렇게 가격을 낮추라는데 낮출까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보시더니 아니요, 그렇게 낮추지 않아도 다 팔려요. 날씨 풀리고 뭐 3월 되면 충분히 보러 오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셔서 그 부동산 사장님의 얘기를 거절을 하고 기다렸는데 이틀 뒤에 바로 이 가격에 매수자가 나타나서 계약서를 썼어요. 이틀을 안 버텼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 맞아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때 부정적으로 얘기했던 부동산 사장님들이 얼마 정도 깎으라고 하셨던가요? 지금 가격에서 2천만 원을 더 깎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남는 게 없잖아요. 그쵸, 진짜 남는 게 없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얘기 듣고 좀 무서웠던 게 그렇게라도 깎아야 팔리나? 나 진짜 아무것도 수익 나는 거 없이 그렇게라도 팔아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마음을 다잡고 좀 기다렸더니 이렇게 좋은 수익으로 이틀 만에. 저는 아마 그렇게 깎으라고 했으면 차라리 수리해서 높게 팔고 나오라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남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집 상태가 괜찮다면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시무룩하지 마시고 본인의 집이 괜찮다고 하면 좀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 과정이나 그리고 경매 단타를 추천해 보고 싶어요? 저는 일단 저의 나이 비슷한 사회초년생들이 본인의 자산도 지킬 겸 그리고 돈도 벌 겸 해보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고요. 그리고 네. 제 나이대의 딸을 혹은 아들을 가진 네. 부모님들께도 한번 이 강의를 추천드리는 게 부모님들이 먼저 아시고 자식들을 가르쳐줘도 좋겠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매도 계약서를 쓰고 실제로 저희 동기 수강생분 중에 제 나이 또래의 자식이 있다는 동기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분들이 너무 알려주고 싶다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네, 너무 살면서 꼭 필요한 지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 이거 초등학교 때 배워야 돼요, 경매. 맞아요. 네. 그래야 제 걸 지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또래의 저희 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을 두고 계시는 이제 부모님들께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만약에 천옥부자님 부모님이 천옥부자님 어렸을 때 경매를 가르쳐 주셨으면 어떻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와, 그럼 저는 벌써 이 돈을 10년 전에 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전세 사기 때문에 힘들었던 1년을 보내지 않았었어도 됐고 여러 가지로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찍 배울수록 좋다는 생각을 해서 제 동생이 아직 20대인데 제가 되게 많이 알려주고 있어요. 살면서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꼭 알려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우리 천옥부자님의 목표는 과연 뭘까? 올해는 조금 욕심을 내서 추가로 5채를 더 낙찰을 받고 5채요? 그리고 4채 이상 매도하는 게 제 올해 목표예요. 그러면은 한 1억 정도 버시겠네요? 맞아요. 1억이 제 목표입니다. 와, 천옥부자님 1000억의 기초가 될 1억을 올해 버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다섯째 실제로 파신 분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5채 파신 분은 주부세요. 그래서 아이 2명 키우면서 살살 낙찰 받아서 하나씩 파셔가지고 뭐 어떨 때 많이 남을 때는 뭐 2천, 적게 남을 때는 한 5, 6배 이런 식으로 해서 전에 다녔던 직장 연봉보다 훨씬 많이 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살 의지만 갖고 계속 하시게 되면 사실상 프리랜서 어떠한 직업보다도 훨씬 낫죠. 그분보다도 천옥부자님은 싱글이고 조금 더 몸이 자유롭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4채도 무조건 하시고 더 이상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강원도에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힘들게. 이렇게 경기도까지 오셔가지고 아파트에서 직접 매도할 때도 안 왔던 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촬영까지 도와주시는 이유가 뭐죠? 저도 경매를 시작하기 전에 되게 무서웠거든요. 막연하니까 더 무섭더라고요. 네. 근데 막상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거를 다른 분들께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출연을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거 당자쌤 아니었으면 전혀 몰랐을 거고 이 순간에 저한테 2,200만 원이란 돈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 덕분에 2,200만 원을 벌었으면 제가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네요. 그래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요, 저도. 근데 너무 저는 감사하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이제 저한테는 소중한 저의 크루가 된다고 해야 되나? 제 마음속에 이제 딱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원도에서부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할 때 너무 미안해요. 죄송하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경매라는 걸 그 당사자로서 얘기해 주시는 경험을 공유해 주시는 게 제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죠. 저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지금도 걱정하시고 부동산 경매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고민만 하시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시작하기 전이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이 길을 먼저 10년을 가까이 걸어보신 선생님들과 코치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여쭤보면서 하면 제 시행착오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고 제가 또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이 길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해 주실 선생님과 코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설령 투자금이 얼마 없으셔도 이 경매는 충분히 할 수 있으시거든요. 저도 했잖아요. 사회초년 그쵸. 선생님인데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심지어 그동안 무지성 투자로 많이 날려서 더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 같은 사람도 했기 때문에 투자금이 없으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용기 내서 한 번만 딱 해보시면 그 다음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직접 하실 거예요, 저처럼. 네, 훌륭하십니다. 오늘 천옥 부자님 만나서 이렇게 아파트 현장에서 같이 촬영을 했는데 혹시 아직도 경매가 두렵고 무서우신 분들께는 이 영상이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셔서 돈 버는 경험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